너무 자, 짧게 대답해 주셨는데 정작 사회쌤은 안 대답해 주셔요. 유럽은 왜 빵빵할까? 어. 책에 관한 글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글쓰기는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그 주제에 관해서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될 만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보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주가 쓴 글하고 민성이가 쓴 글 우선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또 오늘 그 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주가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덥고 후덥지근해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더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란의 루트 사막입니다. 이란 남동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소금 사막입니다. 루트 사막은 모래 표면의 온도가 섭씨 70.6도로 기록되어 2012년 9월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쪽 지역은 모래 언덕과 얕은 모래산으로 된 거대한 산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서쪽은 심한 바람으로 곳곳에 높은 산의 등줄기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25번째로 큰 사막이며 길이 약 320km와 약 160km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16년 7월 1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이상적이지 못한 온도의 원인은 바로 검은 것들 때문입니다. 루트 사막은 굉장히 건조하기도 하고 지표면이 어두운 색입니다. 색이 어두우면 태양열을 많이 흡수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색의 지표면을 가지고 있는 루트 사막은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매우 더운 날씨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같은 원리로 현무암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현무암을 루트 사막에서 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현무암이 열을 흡수해 지표 온도를 높이는 것이죠. 루트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습기가 거의 없으므로 생물이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도 살 수 없죠. 만약 루트 사막에 여름에 여행을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할 테고 조금 움직이면 힘이 빠져 오래 사막을 걸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루트 사막에 여행을 가길 원하면 2월에서 6월 혹은 10월에서 11월의 사이가 좋습니다. 무더위가 남발하는 여름에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루트 사막에 우유를 놓고 우유가 상하는지 상하지 않는지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는 몇 시간 상온에 두면 미생물을 번지며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트 사막에는 박테리아, 미생물 등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유가 상할 수 없었습니다. 루트 사막은 이란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협곡입니다. 20억 년 지구의 세월을 느낄 수 있어 매우 웅장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압도당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루트 사막은 이런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광경을 선물하며 굉장한 역사가 있으므로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닐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민성이 예주 글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내용을 잘 쓴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 여기 2012년 9월에서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10년 전이잖아요. 최근 자료는 없는지 좀. 음, 근데 그 최근에 올라온 포스트들 있잖아요. 거기 글들에 다 찾아보니까 2012년 이게 일단 그 60.6도가 가장 이때까지 나온 온도 중에 가장 높은 온도고 온도라고 합니다. 끝이야? 다른 얘기 없어? 그래서 민성이? 없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일단 민성이 글까지 발표 듣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 글 읽겠습니다. 잠깐만 글자 좀 키워줄게. 양 확 늘어났지 민성아. 자, 읽겠습니다. 우리 사회 선생님은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 수업이 끝나기 몇 분 전에 우리에게 우바지를 발표시키신다. 그리고 그날 날짜를 물어보시고 그럼 20일이니까 20 빼기 5, 15번이 무슨 내용인지 발표해볼까? 하며 그 날 들은 내용을 발표시키신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주 보는 웹툰에서도 10일이면 10번, 5일이면 플러스 10, 플러스 20을 해서 15번, 25번을 시키는 등 날짜를 묻고는 날짜와 관련해 발표를 시킨다. 나는 어느 수업날 갑자기 왜 이렇게 발표를 시키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청소를 하던 중 이러한 까닭을 담임 선생님께 여쭤본 결과 누구를 발표시킬지 모르겠고 그냥 그날 날짜로만 발표시키면 그 애가 계속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셨다. 따라서 그 날과 관련된 번호인 사람의 발표를 피하는 방법은 운에 맡기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발표를 잘 해서 안 들었냐고 혼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고 들은 말을 이해한 대로 말을 해야 한다. 또한 친구들이 많은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말해야 된다. 예주. 일단 되게 주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로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요 마지막에 그 선생님들 발표를 고르는 방법, 거기에서 갑자기 발표 잘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서 주제가 약간 좀 혼동되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 글 본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이 글을 또 고쳐 쓰기, 다듬어 쓰기를 또 해봐서 글 한 편을 또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예주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최소한 그건 된 것 같아.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어. 여기가 정말 그게 더워. 그리고 왜 더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라고 쓰는 것들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자, 좋은 점 보고 나쁜 건 뭘까?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 거는 일부가 흥미를 끌 이루어진다? 수 있고, 근데 나쁜 점은 여론을 일으킬 수 있어요. 뭐라고? 뭘 일으켰어? 너무나도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죠. 민성이는? 일단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게 여름이 오는 걸 누군 좋아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이 말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글이라는 것과 말이라는 거에 차이가 있어. 말은 우리가 보통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순간 이 말은 뭐 해버려? 날아가 버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해서 다시 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녹음 녹화하지 않는 한 내가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사라지고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 글은 한번 쓰면 뭐해? 저장돼. 날아가지 않아.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읽을 수도 있지만 3개월에 읽을 수도 있고 5개월에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를 사실은 지금 4월인데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지금? 물론 여름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 다가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언제쯤 쓰는 게 어울려? 5월 말? 5월 말, 6월 정도 돼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어울리지 4월에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어. 근데 이 예주의 이 글을 우리가 몇 월에 읽을 수 있다는 거야?
9월에도 읽을 수 있고 저- 10월에도 읽을 수 있어. 심지어는 11월, 12월에도 읽을 수 있어. 그럼 11월에 읽으면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왠지 뭐야? 이상할 거 아니야. 이해가? 네. 그래서 그 글이 이제 네가 발표하는 시점이 그 특정한 날짜,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근데 특정한 날짜, 특정한 대상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이 토픽, 이 주제는 꼭 지금만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겨울에 읽을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읽어도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글이라는 거지. 이해가? 그렇다면 네. 특정한 시점을 갖고 쓰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바로 이거 빼고 잠깐만 저기 하자. 쌤이 늘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예주 원본을 쌤이 맨날 막 뜯어 고쳐놓으니까 나중에는 예주 원본이 뭔지 고친 게 뭔지 예주가 보내준 거 다시 복붙을 해요. 고쳐진 게 뭔지가 좀 미안해. 헷갈려. 원본 놔두고 이제 다시 고쳤어야겠다. 예주 저기가 뭐냐 성이 이예주야? 네. 이씨에 의해. 왕 선생님이 편집 다 해주신다. 뭐라고? 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에서 여름이 다가와서 상상해도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뭐 해도 된다? 빼도 된다. 그냥 바로 우리나라의 여름은 덥고 후덥지근해 정말 끔찍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거잖아. 이해가?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투, 뭐 말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너는 있습니다라고 썼어. 그 있습니다라는 어투를 쓰는 것과 있다라는 말을 쓰는 것과 그 부분에서 있습니다라고 쓸 건지 뭐라고 쓸 건지 있다라고 쓸 건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예주나 민성이가 아직 중딩이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읽을 거리고 뭐 남들이 읽을 거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존댓말이라던가 이런 걸 쓰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보통 일반 그 책이나 일반 원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굳이 뭐 있습니다라고 쓰지 않냐고. 그냥 우리나라 여러분 덥고 후덥지에 정말 끔찍합니다가 아니라 끔찍. 맞아.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더운 나라들이 있다. 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어디일까? 일까. 바로 이란의 누트 사막이다. 나.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있습니다, 뭐뭐 합니다라고 쓰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뭐뭐이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고, 됐니?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글 같은 경우에 지식 전달의 어떤 그런 글 같은 경우는 굳이 씁니다, 읍니다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로 이란의 누트 사막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오히려 이게 좀 가벼운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말투 자체를 뭐뭐 있습니다라고 쓸 건가 있다라고 쓸 건가 그 부분에서 물론 제일 안 좋은 거는 혼용해 쓰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쓰는 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근데 여기 있습니다로 갈 건지 있다로 갈 건지 그 부분에서 어떤 어투로 갈 건지는 어쨌든 가장 적절한 거를 뭐 해서 예주가 골라쓰면 된다는 거지. 됐니? 네. 예주도 마찬가지고 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여름 덥고 후덥지 정말 끔찍하다.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더운 나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어디일까? 바로 이란의 루트 사막이다. 이란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소금 사막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루트 사막에 관해서 루트 사막은 표면 모래 온도가 섭씨 17도로 기록되어 2012년 9월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로 선정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뭐야? 이라는 소개. 루트 사막의 소개.
선생님이 요구했던 것들 중에 이른바 깨알 같은 지식을 주는 거, 배경지식을 주는 것들. 이런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는 얘기지. 동쪽 지역은 모래 온도가 얕은 모래산으로 된 거대한 산돌이 조져 있으나 서쪽은 심한 바람으로 곳곳에 높은 산의 등줄기가 넓게 펼쳐져 있다. 해가지고 이 그 루트 사막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쭉 알려주고 있어. 세계에서 25번째로 큰 사막이며 길이 약 320만 킬로미터, 약 160km 너비를 가지고 있다. 또 2010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막에 관한 어떤 그런 지식을 주는 것도 좋은 어떤 그런 분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네가 만약에 자 짧아요라고 했는데 그 배경 지식, 관련 지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관련돼서. 자 민성 예주 요 관련해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뻗어나간다면 뭘 더 쓸 수 있을까? 자, 세계에서 25번째로 큰 사막이며 요거 관련돼서 뭘 쓸 수 있어? 뭐가 궁금해? 가장 큰 사막은 어딘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어디인지. 이를 네가 여기서 참고로 쓸 수 있겠지. 이해가? 예주야? 네. 자, 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보면서 여기 부분 요거 보면서 우리가 그 관련 거 뭘 쓸 수 있을까? 엄청나게 더운 나라도 있다. 또 다른 나라. 자,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나라 여러분 덥고 후덥지기가 정말 끔찍하다 해서 뭐 이게 더 그 의미가 있으려면 예주에 이게 더 부각되려면 예주가 예를 들면 뭐야? 예주가 이번 수학경시대에서 90점을 맞았어. 시험 되게 잘 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야 90점 맞았는데 나 시험 되게 잘 본 거야 라고 얘기하려면 그냥 90점 맞아서 시험 되게 잘 봤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가 있어야? 비교되는 게 있어야. 그 수학 천재라는 민성이도 70점 맞았는데 내가 90점 맞았다. 이래야 와 이번 시험 네가 진짜 잘 맞은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뭐 반평균이 뭐 60인데 예주가 90 맞았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90점 맞은 사람이 전교에서 한 명밖에 없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후덥지 정말 끔찍하다 해서 여기서 네가 써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여름 뭐 기온 또 다른 사막들의 뭐 기온 다른 사막들도 그 덥다라는 사막들도 여름 기온이 보통 한 뭐 60,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몇 도까지 올라가는데 여긴 무려 70.6도다 라는 식으로 가야 여기 이게 정말 덥구나라는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막들은 보통 여름에 이 정도 온도구나라는 그런 배경식을 더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주 이해가? 네. 그래서 물론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쓰고 그냥 예주처럼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예주가 아까 그 말했듯이 뭐 이걸 우리 이 책이 보통 한 그 3쪽 정도를 쓰고 있잖아. 유럽은의 빵빵할까 3쪽 4쪽을 쓰고 있잖아. 근데 그에 비하면 예주가 지금 한 2쪽 정도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더 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이상적이지 못한 온도의 원인은 이게 뭔 말이야? 저는 이거 다시 읽으면서 뭔 말이지? 네. 이 이상적이지 못한 이 이상한 온도의 원인, 이상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든지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거는 뭐 그 이상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벗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를 우리가 이상적이다. 너의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니?
라는 건 네가 그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네가 정말 그 바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니면 또 하나는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이상적이지 못한 온도의 원인은, 아니면 네가 이 부분에서 뭐 굳이 쓴다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아니면 뭐 이런 놀라운 온도의 원인은, 뭐 이런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온도의 원인은, 뭐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뭐해? 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바로 검은 것들 때문이다라고 잘 쓰고 있습니다. 루트 사막은 굉장히 건조하기도 하고 지표면이 어두운 색입니다. 근데 갑자기 건조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검은 거란 부분에서 색이 어두우면 태양열을 많이 흡수해 낸다. 그래서 여기서도 네가 들어갈 수 있어. 뭐가? 여기서 배경 관련 지식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검은색이 열 흡수하는 거. 색에 따라서 뭐? 열 흡수. 열 흡수가 어떻게 뭐 하는지 다른지. 아니면 뭐 우리 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사람들이 주로 무슨 색? 검정색, 검정색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많이 입는 까닭. 또는 이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여름철에 뭐 밝은, 흰색 계통의 옷을, 흰색 옷을 많이 입는 현상. 아니면 어쨌든 색과, 아니면 뭐 색과 뭐야? 온도, 관계.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더 너가 뭐라는 거야? 보충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해가? 자, 네. 그러므로 어두운 색의 지표면을 가지고 있는 루트 사막은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매우 더운 날씨를 만들어낸다. 또한 같은 원리로 현무암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현무암은 루트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검은 현무암 열을 흡수해 높은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네가 배경지식 뭐 관련 지식 뭘 더 써줘야 될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게 있지 않아? 현무암. 뭐 잠깐만요. 현무암이 검은 이유? 이건 아닌데. 여기서 선생님이 너네들은 궁금한 게 없어? 네. 그래? 선생님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루트 사막에 뭐가 있는지, 화산 현무암이 많은지. 터졌겠죠. 현무암이 많은지. 응? 아니 사막하고 화산이 현무암하고 터지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그치? 사막하고 예전에 현무암하고 화산이 터지지. 근데 화산이 터졌는데 사막이 생겨? 화성암이잖아요. 화성암이니까 사막이 그러니까 터지면 생기겠죠. 아니 그러면 사막이 생기냐고. 화산이 폭발하면 사막이 생겨?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무암이 화산적인데 그 화산이 폭발했다는 건데, 그런데 그럼 왜 사막이 있는데 화산이 폭발했다는 게 뭔 말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뭐야 어쨌든 궁금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네가 또 혹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왜 이 지역에 현무암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요 이야기 현무암 얘기 때문에 갑자기 네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현무암은 네가 알 수 있는 거, 우리 제일 흔한 지식, 현무암은 우리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 네, 현무암 배울 때 이 얘기 꼭 할 텐데. 현무암 배울 때요? 도라르방 얘기 안 들어봤어? 제주도 불하르방. 도라르방, 막, 현무암 얘기할 때 제주도 도라르방 얘기 안 해? 제주도에 현무암이 돌 많은 건 알아? 검은 돌에 구멍 뽕뽕 뚫린 거. 네. 그래서 그 현무암 얘기하면서 뭐 우리나라에도 현무암이 많은 곳이 있죠 하면서 뭐 어쩌고 이제 제주도 도라르방 막 얘기를 막 한다던가, 이렇게 이건 이제 뻗어나가는 지식이지. 그리고 이거 아까 이거는 관련된 지식으로서 요 자체를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루트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습기가 거의 없으므로 생물이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도 살 수 없죠. 뭐 그러면서 이제 루트 사막에 여름에 가면 뭐 여행 가면 정말 위험하고 2월에서 5월 혹은 10월에서 10월 사이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때가 뭐 여행하기 뭐한지 좋은지 이때는 날씨가 어떻게 뭐하는지 바뀌는지 사막에도 뭐가 있다는 거 계절이 그렇죠. 있는지 사막에 1년 내내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막에도 과연 계절이 있는지 왜 이때가 여행하기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 더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지. 됐니?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세상에 가장 더운 지역에서 이제 그 여기 누수 사막을 설명을 쭉 하고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유 실험해가지고 관찰한 실험이었다. 상하지 않았다. 우유는 몇 시간 상온에 두면 미생물 반죽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수는 박테리아 미생물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유가 상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 자, 이것도 네가 만약에 쓰면 요건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 얘기 알아? 자연 발생설 얘기 혹시 알아? 뭐예요? 자연 발생설? 미생물이 자연 발생한다? 그냥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난다. 라고 음,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뭐 파스테르인가가 이거를 실험해가지고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는 것들, 자연 발생설이 틀렸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거든. 이 얘기는 이제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 우유 얘기 상하는? 나오는 김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루트 사막에서 역시 박테리아 미생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유가 자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할 수가 뭐 하는 거다? 없는 거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네가 더 갖다가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란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자연이 만든 거대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뭘 쓸 수 있을까? 음, 다른 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쓸 수 있고 선생님은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것들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게 고유명사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게 고유명사가 아닌 거야? 그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그 이 지명 고유명사가 아닌가? 이게 그랜드 캐니언 보통 명사인 거야? 여러 그런 곳에도 거 그랜드 같아. 캐니언이 있는 거야? 네, 그랜드 캐니언을 쳐봤을 때 아, 밑에 뭐 이렇게 다양한 장소들이 뜨던데. 그러면 이제 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선생님 같은 음, 사람은 그랜드 캐니언만 보통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거든? 너희들 안 그래? 몰라요. 그래.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생각하는데 이게 네가 말한 대로 이게 보통 명사라는 것들, 전 세계 그랜드 캐니언이 많이 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뭐 그런 분이 있었겠지. 그래서 25년 지구에서 이렇게 해서 매우 웅장하면서 앞장서합니다. 누트 사막 이런 사람들에게 비현실 환경을 선물하면 굉장히 역사가 있으므로 그랜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제 썼어. 자, 썼는데 그래서 이제 누트 사막이 됐는데 근데 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뭐한 거? 더운 지역을 더운 얘기 지역. 시작했는데 이 그랜드 캐니언이 멋있다라는 걸 끝나버렸으면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 끝 마무리가? 네. 그래서 네가 가장 더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지막 끝 마무리를 다시 더운 지역 이야기로 돌아가서 뭐 비록 여름이 뭐하지만 한국 여름이 덥지만 뭐 이란 루트 사막에 비하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는 음, 아닙니다.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 끝을 맺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끝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니 예주야?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예주 글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뭐 그런 좋은 점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더 이렇게
그 글들을 좀 충실히 쓴다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참고로 이 안에 이런 관련 지식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거를 넣으면 다 막 잘릴 수가 있어. 즉 너무 가지를 너무 많이 뻗어가지고 글이 너무 장황하다. 너무 뭐 혼란스럽다. 그러니 문어발식으로 쓰지 말고 잘라내서 그냥 단일하게 쫙 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 글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그냥 그 단품 메뉴 하나만 그냥 딱 쌈박하게 먹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고, 반찬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먹어야 더 좋을 때가 있고. 우리나라 한정식은 뭐 한 상 가득 뭐 수십 가지 반찬을 차려주고 막 먹잖아. 그럴듯하게. 근데 네가 뭐 바쁘고 뭐 저기 그때 그냥 햄버거 그냥 하나 들고 그냥 그렇게 먹는 게 더 빨리 먹고 그냥 끝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 상황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오늘 우리의 글쓰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관련 지식을 충분히 쓰자라는 어떤 그런 미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선생님 조언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늘 그렇게 글을 써야 되는 것들은 아닌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책 쓸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뻗어서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래서 유럽은행 빵빵할까 이런 책 선생님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의 어떤 거 이해되게 쓰는 것들, 배경식도 막 많이 알려주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글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걸 즐겨해 기본적으로. 근데 선생님 그 책을 편집했던 편집자는 그걸 아주 질색을 해. 그래가지고 다 잘라내는 거야. 막 선생님 막 열받아갖고 막 남 기껏 열심히 썼는데 막 다 쫙쫙 거. 그게 글이 글 쓰는 사람의 고충이래요. 그 선생님이 쓴 글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잘려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길고 뭐하다고 해서 애들 청소년들 읽기에 너무 어렵다고 뭐하다고 뭐 이러저런 이유로 막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단출하게 글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글을 좀 더 이렇게 배경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어떤 글을 쓰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맞춰서 자기가 선택해서 글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주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서이 글 보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지는 마술. 뭐라고? 분량이 늘어나는 마술. 김성희는 김씨지? 네. 김민성. 근데 저희가 안지 2년이 넘었는데 근데 왜? 내가 너랑 야, 성주 모르 1학년 때 만났어. 내가 성만 모르지 뭐 성을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이름은 선생님은 아니에요. 내가 오빠 수업 따라한 적이 있어. 그때 봤어, 내가 쌤. 근데 선생님은 그 맨날 뭐 민성아, 예주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성을 사실 알기가 힘들어, 사실.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다 진짜로. 그 이름까 성까지 붙여갖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 성을 기억하려면 평소에 이예주, 김민성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선생님은 그 성을 붙여서 못 부르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부르는 게 좋아요. 모든 선생님이 좋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저를. 쌤들에 따라서 이렇게 김민성, 이예주 이렇게 부르는 쌤도 더 많아? 저를 그렇게 부르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래. 자, 빡치면 원래 그렇게 부르시긴 할 텐데 화나시는 빡치면? 일은 별로 없어요. 아주 좋은 용어 나왔어. 빡치면. 자, 모자이크 좀. 우리 사회쌤은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 수업이 끝나기 몇 분 전에 우리에게 우바시를 발표시키신다. 라고 써놨어. 자, 우리를 바꾸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바시를 발표시킨다. 라고 뭐 썼어.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른바 민성이가 쓴 방식이 개인의 이야기를 쓰는 방식. 일반 화제로 쓸 수 있는 방식인데, 개인의 이야기로 쓰는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 그거는 다른 사람들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성 이라는 분에서 장점이에요. 개인의 이야기에 단점이 있어. 공감 갖기가 힘들어. 자,
일반 화제, 공통 화제가 되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아는 얘기니까 아까 예주가. 예주가 가는데 우리나라 여름 덥다. 짜증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공통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하지만 반대로 뭐 하지 않아? 특별하지 않아. 이해가? 네. 장단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건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 자,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했을 경우에 민성이만 아는 얘기면 문제라는 거야. 그럼 최소한 네가 뭐 해야 돼? 친절해야 돼. 너만 아는 얘기면 너만 아는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된다는 거야. 자, 우바시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회에서 끝나기 전에 우리를 바꾸는 발표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 뭐야 도대체? 뭘 발표를 시킨다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말 그대로 우리를 딱- 바꿀 수 있는. 아니 야, 너네는 예주야, 네가 설명해라. 너 그 우리랑 쌤 아무- 똑같지? 그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하나 주제로. 골라서 어, 지금 한 3분 쓴 정도. 것처럼 어. 그 발표를. 글을 써서 사회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를 글- 근데 왜 제목이 우리를 바꾸는 시간인데?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모르겠어요. 주제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발표를 하니까. 우리를 바꿀 수 모르겠어요.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회쌤이 아시겠죠? 아마 그 지금 세바시 패러디한 걸걸요? 그래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데 그거는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잖아.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면 그럼 너네들도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자기의 아니요. 저 캠페인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본인이 아니, 원하는 그냥 주제를 뭐 골라서 우리를 글을 바꾸는 써요. 시간은 책을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학교 폭력 대해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글을 쓰면서 음. 글을 쓰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서 저렇게 쓰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너네들이 얘기를 들어야 내가 이게 뭔지 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설명 하나도 뭐해? 없이 이렇게 써놓으면 갸우뚱하다는 얘기야. 즉 민성이나 예주 너네 개인은 아는 이야기야. 하지만 남들은 모르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 글을 읽을 사람은 민성이나 예주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야. 불특정 다수. 너네들을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 거야. 그럼 너네들이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읽어도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그런 밑자락은 깔아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땡. 우리 사회쌤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 수업이 끝나기 몇 분 전에 우리에게 우바시를 발표시킨다고. 여기서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니까 우바시 이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사회쌤님은 이거 당연히 뭐 우리 필요 없고 사회 선생님은 우리를 바꾸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 수업 끝나기 전에 너무 길어 이것도 뭐야 사회 시간에 사회쌤인데 사회 시간 당연한 거니까. 사회 문제? 오타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해야지 써야지. 여기 좀 금시초문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 그냥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을 써야지. 그런 내용은 쌤이 탈락시킬 것 같은데 어.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아이들은
보통 하고서 이제 뭐야? 그 시키신 번호 뽑기. 그날 들은 내용을 발표시키신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주 보는 앱등에서 11면 10번, 515 날짜를 묶어놓으면 날짜와 관련 발표시킨다. 나는 어느 수업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발표를 시키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뭐 이렇게 나는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걸 개인적으로 안 쓰고 뭐야? 아, 하고 이제 이 비밀을 뭐 하는 거야? 네가 파헤치는 거지. 어? 그러면 이제 너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왜 선생님들 발표자를 뽑은 날짜와 연관해서 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네가 지금 이게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누구를 발표시킬지 모르고 그날 날짜로만 발표시키면 그 애가 계속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셨다라고 지금 해서 그 이유를 이제 썼다는 거야. 그럼 누구를 발표시킬지 모르고라는 것들을 왜 누구를 발표시킬지 모르고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사실 더 고민이 필요한 거지. 즉 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뭐야 어떤 애를 발표시켜라면 그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그런 것이 개입될 딱히 이유가 거라는 없으니까.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이럴 수 있지 얘 시킬까 쟤 시킬까 뭐야 골치 아프다는 거 분명히. 신경 쓰기 싫다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좀 뭐하게 보여야 되고 공평하게 보여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 거기다 플러스 네가 그날 날짜를 발표시키면 그 애가 계속 발표를 하게 되니까 고르게 발표하기 위해서 또는 이 아이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그 이유를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야. 자, 그래 놓고서 너는 지금 뭐 여기로 여기 넘어갔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관련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쓸 수 있는 게 발표자를 뽑는 다양한 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제비뽑기 그다음에 저희 요즘 그거예요. 회전판 돌리기 회전판은 아니고, 어? 그 그러면 뭐냐. 이런 것들이 갖고 앱 있는 하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이것들의 뭐 장단점에 대해서 아,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뭐 발표하는 거 한 발표하도록 하는 사람만 거 계속 합니다. 아니면 뭐 순서대로 뭐 하는 거 무조건 이건 좀. 돌아가는 거 등등 이러한 방법들이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네가 쭉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글들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다른 방법에 비해서 더 우월한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냥 뭐야 게으름에 불과한 건가 선생님들이 게을러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것이 갖는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또 생각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따라서 그날 관련된 번호인 사람이 발표를 피하는 방법은 운에 맡기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발표를 여기서 그렇다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운에 맡기는 것은 너무 뭐 비겁하다고 비겁해요? 아니면 하지만 운에 맡기는 것은 뭐 운에 맡기는 것은 너무 뭐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 확률이 낮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좋은 방안은 없을까? 결국 뭐 자신이 뽑혀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다면 몇 번이 불리는지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원인은 발표 두려움증의 원인은 발표 두려움증이다. 그렇다면 발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무엇이 것들이 있을까?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그렇지. 해놓고 사실 네가 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사하면 엄청 많아. 지금 네가 요 정도로 썼는데 발표의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책 한 권이 나와요. 책 한 권이 뭐야? 발표의 기술을 다루는 책이 많아. 그럼 네가 그 책들을 사실은 뭐 해서 읽어보고 공부하고 아니면 꼭 뭐 책을 안 읽다 하더라도 뭐 해보면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면 얼마든지 발표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럼 그런 것들을 네가 하나하나 잘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요 이야기가 돌아가서 이렇게 발표 준비가 잘 되었을 경우에 뭐 발표 준비 잘해서 오히려 선생님한테 그 칭찬받을 번호 수도 하지 말고 있죠. 내가 하겠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손들어서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럴 때 정말로 우리 반을 바꾸고 자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절대 안 이야기를 시키셔요. 마무리를 짓는다던가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들이 이 부분에서 결국은 그 아이디어라는 거지. 그 글을 쓸 때 우리가 그 글쓰기 능력, 문장을 올바르게 써라, 뭐 좋은 표현으로 써라 이것들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뭘 쓸까라는 부분에서 그 뭘 쓸까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들 그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것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생각이 안 나. 근데 뭐 하나 생각나면 그거 관련해서 그 다음 걸로 또 그 다음 걸로. 그래서 마인드맵 혹시 알아? 네. 마인드맵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단어를 정해 놓으면 그 단어에 대해서 또는 아까 쌤이 뭐 칼국수를 먹었어. 칼국수 했더니 떠오르는 게 뭐 밀가루가 떠올라. 이거 되게 나쁘네. 그럼 밀가루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뭐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칼국수가 또 대전의 대전 대표 음식. 진짜요? 그래요? 대전이 대전 칼국수가 사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실을 왜 알고 아, 칼국수 계시는? 축제가 있대. 대전에 그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그래서 헐. 칼국수가 대전이 칼국수가 유명한 이유가 옛날에 그 미군들이 그 미국에서 공짜로 밀가루 이런 거 줬을 때 뭐 대전이 그 교통의 중심지고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중간 뭐 저기 가지고 뭐 칼국수가 뭐 많다나 뭐 이런 얘기 듣던데 어쨌든 대전이면 또 대전하면 또 대전에서도 이제 뭐 과학연구단지 과학의 도시가 뭐 떠오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너네가 칼국수에 관한 글을 쓴다고 했었을 때 요 어떻게 이게 뻗어갈 것인 건가. 그리고 얼마만큼 뻗어갈 것인 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중심을 잘 뭐하면서 지키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원래 흐름대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들. 안 그러고 막 이 얘기했다 막 하면 너무 그 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중심이 무너지고 중심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꼬리가 돼지를 흔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그의 중심을 또 제대로 잘 지켜가고 중심과 주변을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자기가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더 쓸 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더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4학년 친구들하고 이 책을 읽었어. 4학년. 어, 만화책이다. 재밌겠다.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재밌겠다. 시리즈 읽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쌍살벌이나 벌 중에 어, 쌍살벌이라는 벌이 있는데 그 벌이 모성애가 아주 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른 벌 같은 경우는 그냥 알만 낳아놓고 그냥 끝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알을 낳고 그 애벌레가 나오면 먹이를 갖다가
그 애벌레가 잘 먹도록 잘게 잘라갖고 이제 주기까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를 그 아래에서 품어서 새끼 나오면 그 먹이를 물어가지고 그러잖아. 근데 곤충의 애벌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요 쌍살벌은 그런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그 애벌레가 있는 그 방이 더울까봐 날개짓 해가지고 선풍기 바람을 일으켜서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 심지어는 너무 더우면 물을 가져다가 물을 이렇게 뿜어가지고 그 증발시켜서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뭐지?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게 자기가 또 그 물이 찰까봐 그 물을 또 다 입으로 빨아갖고 이렇게 뱉어낸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왜 예주 왜 이렇게 막 이상한 수가 어떻게를 해? 그 쌍살벌 얘기를 쌤이 읽었어. 응?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쌍살벌은 그렇구나라고 끝날 수가 있어. 그리고 쌍살벌에 관한 배경식을 내가 쌓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동학대에 관한 글을 쓸 때 쌍살벌 얘기를 끌어 쓸 수 있어. 왜? 곤충도 이렇게 자기 자식 생기는데 니들은 사람이 뭐 하냐? 그렇지. 곤충들도 이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식으로 그 토픽을 끌어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저기에 쓸 수 있다는 거야. 또는 쌍살벌 얘기를 여러분들 보통 뭐 어버이날 글짓기, 어버이날 뭐 어버이들에게 편지 쓰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뭐 그럴 때 뭐 그 쌍살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듯이 뭐야 그 부모님이 근데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거는 더 그 큰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푼다라고 해서 이제 그 쌍살부가 부모님의 얘기를 하면서 그 부모님의 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쌍살벌의 이야기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맨날 부모님에 감사합니다 뭐 하늘보다 높고 어쩌고 쓰는 것보다 그런 얘기를 끌어다 쓸 경우에 훨씬 더 새롭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쌍살벌이라는 게 있어? 쌍살벌이 이래? 라고 신기하기도 하고 주제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독서를 많이 하면 글을 잘 쓰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거리들을 많이 준비해 두는 거야. 그러다가 글을 쓸 때 필요할 때 그걸 갖다 쓰는 거야. 그 옛날에는 책을 잘 읽어야지만이 글을 잘 쓸 수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책을 잘 안 읽어도 글을 잘 쓸 수 있어. 왜? 인터넷. 구글링 하면 돼. 네이버에 검색하면 돼. 그리고 저희 정보과학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정보 그 시간에 가장 많이 터득하는 거예요. 구글링이. 학교에 정보과학이란 과목이 있어? 정보인데 원래 음. 과학이랑 합쳤어요. 아주 선생님 그 바람직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해야지.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된 거야. 옛날에는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왕자였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라져버렸잖아. 그런 그 왕자 자리가 사라져버렸잖아. 구글링하면 되니까 검색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구글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뭘 검색할 건가? 아이디어. 그게 결국 핵심이 되는 거야. 아무리 검색을 하려고 해도 뭘 검색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문제들을 이런 글을 써보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물론 구글링도 잘해야 되겠지. 근데 구글링만 잘하는 것 같고는 구글링 잘할 사람들은 많을 거란 얘기야. 웬만하면 다 구글링 하잖아. 근데 이제 구글링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들과 다른 어떤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들은 결국은 기획 능력, 뭔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지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뭘 써볼까, 어떤 걸 써볼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인생과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뭐 욕심과 바람에 의하면 이렇게 조언했으니 여러분들이 글을 고쳐서 다시 이렇게 완성된 폼을 써보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일단 그렇게 독한 사람이 못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을 거고 그 선생님 생각은 늘 초딩이고 중딩이고 선생님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라는 정도로 초급반 이런 거 정도를 알고 나중에 이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나중에 가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쌤이 지금 글 한 편 한 편을 완성도 높게 쓰라고 요구하지 않는데 뭐 어떤 쌤들도 이렇게 글 한 편 한 편을 완성도 높게 써야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또 쌤들마다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예주나 민성이가 마음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쌤의 조언을 봐드려서 그 글들을 뭐해? 고쳐서 다시 완성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인생이 바쁘고 피곤하거든 어쩔 수 없고 그건 어떻게 하라고? 예주나 민성이가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에 그 예주 그 패러디 그 해서 쓰는 글이 아까 뭐가 문제라고 예주야? 듣고도 잊어버렸네. 아니, 계속 그 개요를 이어나가는 게 너무 그럴듯하게 생각나는 게 없어서. 도와줄까? 재밌겠다. 예주가 그때 뭐까지 그 저기가 안 나왔지. 그 지금, 일곱난장이가 안 괴물을 나왔잖아. 만났다. 지금 대충 머릿속으로는 어, 생각은 했는데, 어. 그거를 어떻게 차근차근 써야 될지 그게 문제라서 다 못 쓴 거야. 그럼 더 고민해야지 뭐. 아직 고민이 성숙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해가지고 그 기본 그 틀거리 이런 그 앞뒤 관계 어떤 거 스토리보드가 어떻게 짜야 될지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더 해봐. 뭐 특별히 이미 뭐 시간 지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또 그걸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주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책은 뭔지 알아? 뭐더라? 잠깐만. 선생님 다음 주에 책이 가면생활자라는 책입니다. 가면생활자. 그거. 알아? 저 예전에 사서 읽었어. 예전에 사서 읽었어. 가면생활자라고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거. 맞아. 가면생활자. 재작년에 읽었습니다. 이거 소설책입니다. 엄마가 읽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 소설책입니다. 다음 주에 가면생활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쉬십시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